여기 보면은 또 산이 깊고 하다 보니까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좀 아기자기한 산인데 대마도는 제일 높은 산이 해발 558m예요. 그래서 저기 전망대에서 보면은 얼망졸망하게, 그리고 또 여기 또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오징어, 그 다음에 방어 이렇게인데, 우리 울릉도까지 오징어 많이 사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오징어 자체가 안 팔린답니다. 지금 안 잡힌답니다.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울릉도 가면은 오징어 기본적으로 사가는데 가이드님이 오징어 여기 유명하더라. 오징어 대마도 참 맛있답니다. 맛있다, 달고 맛있다더라. 그래서 오징어 좀 사갈 수 없습니까? 근데 못 사가면 또 안 팔아요. 잡으면 전부 다 배 따갖고 도토로 다 보내버려요. 뭐 지금 특산품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이거 89%가 산이거든요. 12%가 평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제주도 가면은 해녀가 있듯이 여기는 해녀도 있고 해남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업이죠.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충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그냥 인사하러 가는 건데, 전범이 들어가면서 국가 원수가 거길 가버리면, 총리가 가버리면 그분들의 그 죄까지 다 인정을 안 하는 게 돼버리지 않느냐 해서 주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거를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이 왜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 왜 난리치는지 조차 이해를 못해요. 야스쿠니 신사에 부처님도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는 명치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원래는 신사가 있고 그 안에 무슨 절에서 같이 있었는데 명치 시대 이후에는 이거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야스쿠니하고 일반 신사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신사하면은 부처님을 오신 절이라고 했는데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반발을 하냐 이거지. 그렇죠. 시대적으로 야스쿠니가 들어가는 신사에는 안 된다 이거죠. 전범을 모셨으니까. 이건 이제 조몬 후기의 토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석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절에는 원래 시류가 꼭 있어요. 그 고조선의 검이 그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가지고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해서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은 모양의 그런 청동검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날렵한 모습의 세형 동검, 세라는 건 아주 가늘 세자를 쓰는데 세형 동검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직접 제작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굴된다는 거는 고조선의 유물이 이렇게 전수가 됐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열도로 진출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대학교에 한영우 교수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강단사학에,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이름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다시 쓰는 우리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그분을 연구소에 찾아가서 좀 뵀을 때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 이후에 관악산자락에 이제 연구소를 하나 차리고 공부를 하시던데,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에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역사의 강역을, 특히 고조선 시대의 강역을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큐슈까지를 아사달 문화권이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이 대마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구주라고 하는 큐슈 있잖아요. 일본 열도의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섬 아래쪽에 있는 큐슈까지가 고조선의 문화권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요시노가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유물 중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형동검인데, 이 비파형 청동검이나 세형동검이 중국 유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손잡이가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지금 없잖아요. 손잡이가 분리되는 것이 우리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세형동검인데, 대마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동그란 그 청동 거울 있잖아요. 여기 지금 파편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전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얘들은 중국 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전래된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그 청동 거울 기술이 우리나라의 청동 거울 기술 그 뒤에 보면 단유 세문경이라고 해서 아주 가는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도 재현을 못할 정도의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그게 고조선 시대에 이미 그런 유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단유 세문경을 복원하는 장인이 있는데 지금도 그 아주 가는 선들을 그 청동 그 제품에다 재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단유 세문경이라 그래서 거울이니까 뭐 얼굴 보는 데 썼나 그렇게 쓰질 않고요. 그 수장이 이렇게 목에 걸어가지고 가슴에 거울이 있으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반사가 돼가지고 어떤 그 고귀한 신분의 권위를 나타나는데 썼습니다. 단유 세문경 하면 단유라는 것은 뉴라는 건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가 하나가 아니라 그건 단유인데 2개 이상이 있으면 단유라고 하는데 단유 고리가 2개 이상이면서 세문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그 12,000선을 그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선을 그리면서 한쪽 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태양을 반사하는 역할 뭐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역사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렇게 가요. 조몬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BC 12,000년부터 이제 한 3세기, 5세기 요즘은 막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데 그때까지 보는데 그 조몬인들은 조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승문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그 문의 토기가 있어요. 그 토기 이름을 따서 조몬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영위하던 채집 생활을 하던 그런 문화인데 야요이 시대부터 문화가 바뀝니다. 그 야요이라는 게 미생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농사 짓는 법이 고조선으로부터 전래가 됐기 때문에 그 야요이 시대가 바로 고조선인들이 고조선 말기부터 쭉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서기 3세기까지 그때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그 고조선 말기부터 삼국시대 초기 그때 이제 대거 이 열도로 진출을 하죠. 우리 이제 한반도와 만주 쪽에 있던 우리 그 역사적인 그 선조들이 진출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일본의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요이 시대 끝나고 고분 시대라고 하는 큰 대형 전방 후원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 그때 비로소 이제 권력층들이 그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조몬, 야요이, 그다음에 고분 시대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조선 그리고 북부여,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국가명으로 시대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 한반도나 만주 쪽에는 그런 강력한 고대 국가가 출현을 해가지고 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있었는데 열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광개토토양 비문을 역으로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외의 집단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평정을 하고 임나 일본부를 지금의 가야 지방에 설치를 해서 한반도를 경영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반도 남부는 임나 일본부,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의 식민지였던 한사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된 게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대륙성과 해양성.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봐야지 우리 민족을 형성한 것이 뭐 단일 민족으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륙계열과 해양계열이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문화를 영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화폐가 제작이 됐었는데 그 화폐를 조개화폐를 썼는데 그 조개가 발해연안에서 출토되는 조개가 아니에요. 저 남방 지역에서 출토되는 조개를 들여와가지고 화폐로 만들어서 썼다는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일본 왕실에서 신종 3기
얘기하는 청동거울, 고곡, 여기 구옥이라고 썼네요. 여기 이제 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대마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부 아니죠. 청동, 철 이런 건 전부 한반도에서 유래한 건데 얘들은 한반도하고 연결성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말이에요. 전한시대 때 거울이다 해서 다 이게 왜곡이거든요. 이게 전한하고 이 대마도가 무슨 교류를 하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이웃 바로 옆에 있는 그 다 한반도에서 온 거죠. 다 왜곡된 거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한반도에서 이쪽 열도로 전해진 유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제동기라고 해요. 그 박제라는 게 뭐냐면 선박 박자에다가 이미 완성된 제품을 선박에 실어서 보냈다 해서 박제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제조 기술이 여기는. 이게 이제 여기 철정이라고 적어놔. 철구나. 이런 게 이제 철정인데 옛날에 그 철을 쇠 덩어리 쇠를 수출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제 그 김해에서는 그 중개 무역을 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데 선봉장들이에요. 한국의 학자들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뭐 만리장성도 평양까지 그려놓고서 야, 그 니네 애들이 거기 낙랑군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한사군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하북성 창녀현 주위에 있었어요. 한사군이라는 것이. 그 위만조선이라는 게 난 뭐 위만조선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데 근데 그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뭐 위만조선 이렇게 써가지고 그 위만 정권이라 그러든가 위만 왕조라 그러든가 그 위만이라는 놈이 중국 놈인데 우리나라 그 준항을 몰아내고 와서 차지했던 놈 아니에요? 뭘 조선은 조선이에요. 그냥 위만 정권이지. 위만 정권 자체가 하북성 창녀현에 있었거든요. 한무제가 거기를 멸망시키고 그 주위에다 한사군을 뒀는데 일본 애들이 또 한국의 조선시대 때 한국 학자들이 평양에 뭐 낙랑군이 있었다. 그것도요. 그 기원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뭐 412년간 뭐 이렇게 존재했다고 해서 얼마나 외웠어요. 낙랑, 임둔, 진번, 현도 그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강단사 학자 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학자들은 한반도의 그 낙랑 그 유물은 그 낙랑군의 유물이 아니다. 거기에는요 최씨 낙랑국이 있었어요. 최씨 낙랑국이 AD 37년까지 그러다가는 고구려 영토였어요. 그 평양은 고구려 영토였지 무슨 313년까지 평양이 중국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고구려가 그걸 놔두질 않죠. 응? 코앞에 중국의 식민지. 그러면 대륙이 막혔는데 백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본국하고 교류하면서 그 평양에 중국의 영토가 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사랑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역사관은 일본 식민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뭐 유일한 단체는 저는 우리 대한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내놓을 때 우리를 동이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스턴 바바리안이라고 번역을 해요. 동쪽의 야만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전 세계의 우리 역사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랑캐.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그 역사관을 가진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데 이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건국절 논란이 말도 안 되는 이런
19년, 48년 가지고 노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학자들의 사고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 사람들 밥 줄이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몫이고 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누차 강조했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걔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한반도와 대마도는 단순한 지리적 연결을 넘어 고대사와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분시대로 시대를 구분하며 특히 야요이시대의 농경문화가 고조선에서 전래되었는데요. 대마도에서 발견된 세영동검, 다뉴세문경 등은 고조선 문명이 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고조선의 영역이 만주, 한반도, 큐슈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내부의 학계 문제로 인해 우리의 역사가 축소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 복원과 교육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로 1일차 대마도 역사 탐방이 끝이 났는데요. 다음 편에서 2일차 영상을 시작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